요새는 그 타임지 가지고 공부하는 대학생들 별로 없는데, 여기 이제 좀 어르신들은 왕년에 전부 그 영어 공부할 때 저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저거 읽으려면 뭐 단어 8,000개를 알아야 된다는 둥 해가지고 저거 전부 끼고 다니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타임반이 있었고, 그래서 한때는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던 잡지였습니다. 근데 이 잡지가 언젠가부터 완전히 민주당 잡지로 돌아서 가지고, 요게 몇 년 전 거냐면은 7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날, 그날 이 타임지가 이렇게 해놓고서 멜트다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아니, 오늘부터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를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딱 되는 순간, 아주 이 사람은 얼굴이, 이 캐릭터가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웃는 것이 캐릭터예요. 정말 너무 많이 웃는 사람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니라고 이제 미국 사람이 조롱하는데 하여간 많이 웃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시리어스하고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을, 물론 이제 몇 년 상관이지만은, 저는 이 타임을 이 선거하는 해에 끊었습니다. 내가 한 20년 이걸 봤다가 이거 너무 엉터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후보 되자마자 우리나라 언론이에요. 사실상 후보 확정, 트럼프 추격. 그리고 막 이긴대. 근데 그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디자스터. 이 사람이 후보가 된 것은 이건 재앙이다, 재앙. 이런 사람을 후보로 뽑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언론이 달라요. 이 사람은 그 닥터 스티브 털리라고 그래가지고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인데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유튜브만 하는데 한 200만 정도 팔로워가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뉴스들 보는 거예요.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 역전, 새 대결구도 돌풍이고, 야, 이건 일방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구나 하고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큰 텔레비죠. 트럼프 대관식 장소 차지한 해리스. 아니, 미국에 무슨 대관식이 있습니까? 왕도 아닌데, 대통령 뽑는 건데. 그리고 당선도 안 됐는데 후보가 됐을 뿐이지. 후보는 한 명 나와야 되니까 가상대결에서 트럼프의 우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다 트럼프가 지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북한하고 남한을 구분을 못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Republic of North Korea is our ally. Republic of Korea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게 북한이에요. Republic of North Korea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Republic of 북한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백지도, 세계 백지도에 이제 나라 이름, 여기 한국이 어디야라고 그러면 나는 못 찍을 거가 확실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욕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못 찍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한국전쟁 나던 해에 미국 대학생들한테 백지도를 주고 한국을 찍으랬더니만은 거의 못 찍었습니다. 어딜 많이 찍었는지 아세요? 저쪽에 그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캄차카 반도라고 큰 반도가 있는데 그거를 한국이라고 찍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 국제정치 잘 몰라요. 그래도 부통령은 알아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그거는 옆에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 옆에 붙어 있어요. 러시아는 큰 나라죠. 그리고 러시아는 힘센 나라예요. 러시아가 이 조그만 나라를 침략하기로 결심했나 봐요. 우크라이나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거는 나쁜 일이죠. 이게 부통령이 할 말은 아니죠. 우크라이나는 조그만 나라고 옆에 큰 나라가 있는데 큰 나라가 공격하려고 그래서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끝까지 인터뷰를 지금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인터뷰를 안 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카말라한테 결코 당신의 정책이 뭔지를 선거하는 날까지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말라. 이게 말이 돼요? 알려주지 말라.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카말라가 되면 외교정책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은 그냥 소설 쓰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한 적이 없는데, 바로.
내가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 지식인들이니까, 지성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를,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을 쓸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트럼프가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내가 그 사람 한 표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한 표는 도와줄 수 있겠다. 우리 애들 보고 너 가서 찍으라고 그러면 되니까. 예. 우리는 바이든이 싫다, 트럼프가 좋다, 그 얘기 해봤자 미국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정책을 만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 한국 언론이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느냐를 본다면은 이거 박살날 일입니다, 지금. 이것들 완전히 웃기는 친구들이네. 해리스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적극 지지했구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누가 되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미국에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제일 정통파가 라스무센 리포트입니다. 여기가 정통이에요. 우리가 사실 보면 짝퉁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그런데 여론기관이 몇십 개 있지만 대부분이 짝퉁이고 정통파가 라스무센 리포트입니다. 라스무센 리포트가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여론조사 팀장이에요. 영어로는 헤드 폴스터입니다. 마크 미첼이라는 사람이 지난 8월 16일 날 하도 미국 방송이 엉터리를 해서 처음으로 나와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Don't believe it. 믿지 마세요.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다 카말라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믿지 마세요. 누가 이기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MSM이라는 거가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들이 하도 카말라를 띄우는 현상에 분노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에 그 사람이 나와서 최근 여론조사들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방송을 송출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폴링 인더스트리, 언론조사 산업입니다. 산업. 인더스트리는 뭐 하는 겁니까? 돈 버는 데죠. 폴링 인더스트리는 썩었다. 2024년 선거는 has changed very little. 바이든이 관두고 나간 다음에도 거의 변한 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they are still lying to you. 다른 언론기관들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썩은 여론조사 산업들이 그것을 숨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Polling industry is corrupt. 다른 데서 나와서 그렇죠. 얘네가 왜 corrupt 됐을까? 여러분, 선거를 시작했는데 객관적으로 해보니까 이쪽이 압도적으로 이겨.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장사를 못합니다. 비슷비슷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론조사 산업들은 금년 한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는 공화당 민주당이에요. 좋은 결과 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빙이래야지 금년 겨울까지 재미가 있는 거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라스무센 리포트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처음에 나와서 얘기한 날이 8월 16일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서 한 달 채 못 됐을 때인데 막 카말라 쪽이 이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카말라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한 말이 오늘 현재 여론조사를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카말라가 5% 앞선다고 발표를 했다. 우리 조사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5% 앞서는 것이 맞다. 뉴욕타임즈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신문사다. 그래서 걔네들은 여론조사가 틀렸어도 괜찮다. 우리는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리면은 쫓겨난다. 퇴출당한다. 라고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지 말고 민주당 선정기관 거 보지 말고 타임지 같은 거 보지 말고 우리 거로 말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8월 18일 날 이것도 3일 후입니다. 카말라가 44, 도널드 트럼프가 48, 그리고 케네디가 4%. 근데 이 케네디가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케네디를 지지하는 표가 다 트럼프한테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훨씬 많이 가겠죠. 그러면 벌써
50대 한 44 되는 거죠. 반만 가더라도.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얘네들은 하루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래서 요 빨간 거는 요게 트럼프예요. 요거 빨간 점선. 그리고 파란 점선이 카말라.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자기네 조사에 의하면은 뭐 계속 나옵니다. 이건 바로 9월 26일, 5일 거예요. 이것도 트럼프가 3% 앞서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보면은 대충,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은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앞서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카말라 해리스가 빅 디시전, 대통령이 되면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결정을 한 개를 내리는데 그것이 대실패입니다. 뭐냐면은, 부통령을 누구로 할 거냐? 부통령을 누구로 할 거냐인데, 나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을 했으면은 훨씬 괜찮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사람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펜실베니아 주지사인데, 요번 선거에서 펜실베니아를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 주지사니까 이 사람이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가 되면 펜실베니아를 지가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안 했어. 안 한 이유, 너는 유태인이야. 안 돼. 유태인이면 왜 안 됩니까? 지금 민주당은 팔레스타인 지지입니다. 유태인을 하기가 너무 그런 거죠. 오바마가 그럼 이 사람이라도 해다. 이 사람은 미국 해군 대령 출신의 우주비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수예요, 보수. 그러니까 카말라가 너무 진보인데 이 보수 색깔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아리조나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이 사람은 질문했답니다. 내가 부통령이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달라. 그러니까 자격을 힘을 달라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이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찍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의 착한 아저씨래. 미국의 착한 아저씨 이렇게 생긴 거 맞습니까? 뭐 인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미네소타 주지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가장 독재가 심한 주가 미네소타 주입니다. 어느 정도냐? 집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걸리면 잡혀가요. 경찰이 지나가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있어. 그럼 경찰이 들어가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초독재를 한, 미국의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미국 가면은 애들 노는 디즈니 월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LA에는 디즈니랜드라고 있고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저쪽 플로리다 주에는 디즈니 월드라고 있어요. 디즈니 월드가 뭐 나중에 생긴 거고 더 큰데, 디즈니랜드는 코로나 전기간 문 닫았습니다. 디즈니 월드는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발병률은 똑같아.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 때도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주가 한 주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다라고 미국 대통령 얼굴 조각해놓은 큰 산이 있는 데 있죠. 그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주사 맞고 싶으면 맞으세요. 안 맞고 싶으면 맞지 말고, 마스크 쓰고 싶으면 쓰고, 식당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많지도 않아요. 미국은 그렇게, 그래서 코로나가 거의 끝날 무렵에 미국의 주 중에서 19개 주가 아직 규제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19개 주가 전부 민주당이었어요. 공화당은 다 풀었는데 남아있는 마지막 19개 남아있는 당이 다 민주당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미네소타 주가 미국에서 가장 민주당적인 주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군대에 있다가 나왔는데 자기 계급이 이쪽 거였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엄청 차이가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어느 방송에서 계급이 원래는 이건데 이거라고 그랬더니만은 육사 나온 분이 전화 걸어가지고 그 거짓말은 보통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주 상사 중에서도 괜찮은 상사인데 자기가 이거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까진 봐줄만 해. 요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에 총이 많죠. 집집마다 총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왜 총이 이렇게 많습니까? 총은 말이죠, 내가 전쟁터에 들고 갔던 바로 그곳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전쟁터에 들고 갔던 그곳에나 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전쟁터에 총 들고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총 들고 간 적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있던 부대가, 자기가 상사로 있던 부대가 이라크의 파병 명령을 받아서, 이라크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파병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은 가고 자기는 안 갔어요. 그런데 총이 있을 자리는 내가 전쟁터에 들고 갔던 그런 곳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The weapons of war that I carried in war is the only place where those weapons are. 내가 전쟁터에 들고 갔던 바로 그 전쟁터나 이런 총들이 있지, 이게 왜 미국 사회에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 적이 없다. 이거는 미국에서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건 내가 말을 잘못한 거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영어 선생인데 자기 와이프가 당신은 항상 문법이 너무 엉터리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난 또 친중공주의자입니다. 중국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라크 전쟁에 갔고, 물론 이제 총은 안 쐈어요. 뭐 전쟁터에 가서도 또 행정하는 사람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병사로 갔다 온 거가 차이 나죠. 그리고 젊었을 때 술 먹고 취해서 운전하다 걸려가지고 벌금 낸 적도 있고, 감옥을 간 적이 있죠. 바로 이런, 미국 부통령 그렇습니다. 착한 아저씨 아니에요. 좀 황당해. 이 코로나 때는 거의 뭐 완전 독재자였습니다. 케네디, 이 사람은 자기가 6살 때부터 민주당 전당대회를 다녔대요. 나는 평생 민주당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떠나면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천군 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가 됐죠. 이 사람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 1963년에 대통령 할 때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형인데, 자기 아버지인데, 케네디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6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유세하다가, 이 사람은 그때 거의 민주당 후보가 될 뻔했어요. 살아있었으면 아마 민주당 대통령 됐을 겁니다. 근데 또 암살당해서 죽은 거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삼촌이 죽고. 왜 죽었냐? 왜 죽었어요? 어떤 미친놈이 쏴서 죽였대. 그런데 이 사람은 미친놈이 쏜 것 같지 않아. 미친놈이 쏜 것 같지는 않아. 그 론 울프라고 그럽니다. 미친 늑대 한 마리가 한 거가 아니야. 그 뒤에는 배후 세력이 다 있는 것 같아 라고 그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죠. 근데 요번에 바이든한테 도전을 했다가 졌습니다. 그래갖고 요번에 혼자 바이든한테 했다가 밀려 나와서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아닌 그를 I라고 그럽니다.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무당파로 이제 나와서 하다가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죠. 케네디 대통령, 뭐 미국의 민주당의 아이콘입니다. 여기 로버트 케네디, 요 에드워드 케네디인데, 이 첫째 형이 있는데 이 형을 아버지가 대통령을 시키고 싶어 했는데 2차 대전에 전사합니다. 이 사람도 2차 대전 때 해군으로 갔었는데 등허리를 다쳐가지고 평생 아파가지고 쩔쩔 매는데, 그런 대통령을 하다가 3년 만에 이제 죽었고, 이 동생 세 번째도 대통령 나와서 죽었고, 네 번째는 그래서 나오질 않았어요. 이 집은 너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뭐 60대 후반에 평생 미국 상원의원을 하다가 자연사 했습니다. 바로 이런 슬픈 가족인데, 이 친구가 로버트 케네디 2세가 트럼프를 밀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고, 어렸을 때 자기 대통령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자기 형이 달라스에서 암살당하는 사진이죠. 자기 아버지가, 형이 아니라 그 삼촌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 뭐 케네디 대통령 때 이 사람이 법무장관하고 아주 뭐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 전부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리고 케네디가 대통령 할 때 법무장관 하면서 자기 동생한테 그랬다고 그러죠. 너는 말이야, 내가 말할 때마다 예 옳습니다라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대통령이 무슨 말하면 전부 예 옳습니다 그럽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너는 무조건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지 토론이 되고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형이
너는 무조건 반대해. 너는 무조건 반대해. 네가 좋아하더라도 반대해.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 큐바 사건 때 아주 성공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때 이 동생의 역할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말이죠. 그 로버트 케네디가 변호사인데 책을 썼는데 이 무시무시한 책 이름 한번 보세요. 리얼 앤토니 파우치. 앤토니 파우치가 누굽니까? 미국의 코로나 때 미국 보건장관입니다. 다 음모라는 거예요. 음모. 빌 게이츠, 빅 파머시, 큰 제약회사, and the global war on democracy and public health. 변호사가 안토니 파우치가 돈 벌라고. 그래서 물어봤죠. 왜 2m 떨어져 있으라고 그랬냐? 우리나라에 2m 떨어져 있으라고 그랬죠. 코로나 왔을 때. 미국은 6피트, 1m 80입니다. 왜 1m 80을 떨어져 있으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내가 생각해서 만든 숫자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해서 나온 숫자예요.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 이게 무한, 중국의 그 코로나 처음 난 거죠. 더 우한 커버업, 우한을 지금 다 숨기고 있어. 로버트 케네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FBI, CIA 국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왜 죽었지? 우리 삼촌은 왜 죽은 거야? 그리고 코로나는 뭐야? 그래서 이번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로버트 케네디 2세는 세자짜리 기관에서 일하게 될 거야. CIA, FBI, 무시무시한 데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지구에서 아직 자기 재산이 1조 달러가 된 사람은 없대요. 이 사람이 1조 달러를 가장 먼저 돌파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1조 달러를 돌파할 사람인데 보통 재벌이 민주당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라. 이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케네디 트럼프. 그래서 이 사람이 트럼프하고 반스는 대통령 부통령이고 일론 머스크 케네디. 그래서 지금 이 네 명이 이제 선거를 하는 거로 이런 그 구호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Three former Democrats who had enough.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진저리가 난다. 그래서 공화당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리고 최근에 조 콘차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옛날 민주당은 정말 애국자 정도 아니고 미국 국민들을, 근데 지금은 이거는 아주 억만장자, 초억만장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든가 또는 페이스북 이런 거 정말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을 위한 정당 아니야 지금?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옛날, 그래서 부제가 그랬죠. 오늘의 민주당은 당신네 아버지들이 좋아했던 그 당나귀가 아닙니다. 당나귀가 이제 민주당 상징이죠. 지금 민주당은 정말 미국의 귀족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지구를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들, 다보스 포럼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당이지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요번에 토론회를 했는데 카말라 해리스, 두 사람이 카말라 해리스 편이에요. 아나운서 두 사람이. 그래서 혼자 1대3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1대3으로 싸우고 있지만은 트럼프가 이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소개되지 않는데 그날 누가 이겼습니까? 토론에서 트럼프가 57, 해리스가 32, 비겼다가 11. 근데 우리나라는 63대 37로 트럼프가 졌다. 왜? CNN이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카말라가 이긴 거로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반반입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보니? 나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보죠. 왜 이겼다고 보냐면은 이쪽의 절반은 무조건 민주당 지지합니다. 이쪽의 절반은 무조건 공화당 지지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이겼다 하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못해도 저 사람이 이겼어. 민주당이 이겼어. 공화당은 공화당이 이겼어. 중간인 사람, 요번에 들어보고서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중도파.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60%가 트럼프 찍겠다고 얘기했고 30%가 카말라 찍겠다고 얘기했고 10%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도파가 한 3분의 1 되는데 그 표가 트럼프 쪽으로 가서 우리나라 언론 소개한 대로 63대 37로 트럼프가 졌는데 그 이후의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앞서는 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파가 이겼다고 그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ABC 아나운서들인데 전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했다. 이방카 트럼프라는 사람은 트럼프의 딸이죠. 트럼프 딸이 여기다 썼습니다. 이 둘이 각각 $100만 받았대요. $100만 받았대. 야, 이거 그냥 그렇게 막 써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방금 한 얘기입니다. TV 토론의 전략적 목적은 서로 누가 이겼는가, 서로 자기네 편이 이겼다고 한다. 어차피 토론으로 상대방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윤석열, 이재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 토론했다고 바뀌잖아요. 그런데 모르던 사람들이 그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모르던 사람들, 누구 찍을지 모르던 사람들의 60%가 이제 트럼프로 가기로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머니 사정입니다. 4년 전보다 여러분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경제, 여론조사 하기 전에는 트럼프가, 37, 53으로 트럼프가 경제는 더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텔레비 토론을 한다며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2%가 줄고 트럼프는 2%가 늘었어요. 경제를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해서 트럼프가 더 올라갔으니까 트럼프가 이겼다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원래 트럼프가 3번 하자고 그랬습니다. 폭스뉴스에서 1번 하고 네가 정하는 데서 2번 해요. 폭스는 그래도 중립이니까. 근데 카말라 해리스가 안 해 그러다가 ABC에서 한 군데 했는데 또 하자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또 하자고 그런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까? 진 사람입니까? 보통 진 사람이 다시 하자고 그러죠. 꼰투샵에서 진 사람이 다시 붙자고 그러는 겁니다. 자꾸 카말라가 한 번 더 하지. 트럼프는 안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undecided voter. 나 누구 찍을지 아직 모르던 사람이 60%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그러고 30%가 해리스를 지지하겠다고 그랬다. 토론하는 거 본 다음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겼다가 답이죠. 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인터뷰를 안 하는데 할 수 없이 어디 유세하러 갔다가 펜실베니아 주의 어떤 지방방송 아나운서랑 한 10분 얘기했는데 망했어요. 대답을 못해. 도대체 물어보면은 미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중산층 출신인데요. 여러분, 물건값이 비싸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우리 대학교에서 그런 거 책 한번 읽어보면 알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면 값이 오르는 거죠. 살 사람은 많은데 물건 만든 사람은 적으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사꾼들이 비싸게 받으니까 값이 비싼 거죠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사꾼들이 비싸게 받아서 값이 비싸대. 이 사람은 전번에 아까 말한 다나 메시인데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하고 할 때 ABC 앵커인데 이번에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데드리스트 일렉션. 잘못하면 사람들 죽는 선거다라고 쓴 겁니다. 데드리스트니까 이제까지 선거는 그래도 참 점잖게 했는데 이거는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또 이제 공화당 편인 사람이에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사악한 캠페인이다. Most diabolical campaign in modern American history. 사악한. 왜? 거짓말과 사기가 판치기 때문에. 거짓말과 사기는 누군데? 카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주 극단적으로 견해가 갈리고 있는 선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미국 앵커맨들은 그래도 웬만큼 책이 다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책 요번에 썼는데 여자고 남자고 웬만한 책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이 많죠. 아메리칸 막시즘. 여러분, 미국에 공산주의 있는 거 모르시죠? 미국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 민주당은 미국을 싫어할까? 그리고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아주 책이 여러 권 있는 사람인데,
아메리칸 막시즘은 문화 막시즘입니다. 공산주의가 승리하려면은 노동자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칼막스 얘기로는 안 돼.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가정이 파괴돼야 된다. 그게 지금 현대판 미국 막시즘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슈, 미국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든지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제를 잘할 사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슈가 경제 38%, 이민 문제가 14%, 그리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되면 외교 정책이 바뀔까 말까. 우리는 그게 제일 관심인데 미국 국민은 외교 정책은 대통령 결정하는 4%밖에 안 돼요. 외교 정책을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아서 뽑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돼야지 내 주머니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럼 뽑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60짜리입니다. $60. 그러니까 7만 원이 넘어요. 우리 딸내미가 이걸 사가지고 여기 뭐 트럼프 이러면 하나도 없어요. 이 뒤에 이제 헌법 나오고 뭐 나오는 건데 이거를 왜 사느냐?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공화당이 된다면, 민주당이 된다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 죽겠어.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 내가 세금 좀 더 걷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큰 정부. 제일 큰 정부가 공산당이죠. 다 걷어가지고 내가 다 해드릴게요가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제일 쪽이 여러분, 내가 세금을 안 걷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게 작은 정부고 그게 자유주의 자본주의입니다.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을수록 자유주의 자본주의예요. 간섭이 많아질수록 그 최악의 간섭이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나라가. 근데 미국 민주당 쪽이 지금 저쪽으로 좌쪽으로 많이 갔고 공화당은 뭐 옛날이나 비슷해요. 지금 그런데 외교 정책은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경제를 누가 잘할까요? 다 트럼프가 다 앞서죠. 경제를 다 잘할 거예요. 트럼프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이 맞는데 왜 여론조사는 그러냐? 아까 그대로죠. 지금 트럼프 선전이에요. 커피값이 바이든 대통령 때 9불 99, 자기 때는 6불 99. 사몬, 연어값이 4불 99, 9불 99. 감자 2불 99, 4불 99. 뭐 다 2배씩 올려요. 다 2배씩. 그리고 각 주별로 생활비가 조지아주는 28,000불을 더 써야 되고 지난 3년 동안에. 그리고 아리조나주는 33,000불을 더 썼고. 왜? 기름값이고 뭐고 다 올랐으니까. 이거 가지고 선전하는데 여기서 카말라가 완전히 불리한 겁니다. 바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슈, 이미그레이션, 이민이 너무 많이 와서 큰일 났어. 미국에 이민이 1,몇백만 명이 들어왔죠. 내 친구 미군 예비역 대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착 박사 받은 사람입니다. 나보고 그래요. 너 미국 편히 오고 싶으면 멕시코에 와서 걸어와 그러더라고요. 멕시코에 와서 걸어오래. 우리 지금 우리는 합법적으로 미국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여권 다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많아요.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고. 뭐 옛날에는 그것도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니? 코리아. 그러면 North or South? 기분 되게 나쁘죠? 너는 그것도 모르니? 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기 통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근데 멕시코에서 그냥 걸어오는 사람들은 운전면허증도 준대요. 가자마자. 지금 이민, 그리고 경제. 이 두 개가 70%가 넘는데 이 두 개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압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의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또 이제 도와주려고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왜? 자꾸 대답을 못해요. 긴 대답을 못합니다. 긴 대답을. 공부를 했어야지.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카말라 해리스도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54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4일 동안에 조회수가 49,000짜리를 올렸는데 그 밑에 토단가를 보니까 이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시간 읽어보세요. 다 너는 싫다야. 그래서 보는 사람은 웬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보는데 다 싫다야. 너는 바이든보다도 더 못해. 바이든보다도 더 못해. 다 실패야. 너는 가짜야. 이런 식으로 거의 99%가
나쁜 말만 써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가 조금 이상한 거는 미국에, 요새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텔레비 안 봐요. 신문도 안 봅니다. 그 뭘 보는데 전부 다 트위터 봅니다. X. 트위터가 이름이 X로 바뀌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를 사가지고 이름을 X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일 때 트럼프가 매일 거기다 뭐를 써. 나는 이번에 뭐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뭐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씁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할 때 쫓겨나서 그 트위터 사장이 트럼프는 너무 거짓말 많고 사기꾼이라서 너는 쫓겨나.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를 사가지고, 그게 이제 옛날 그 파란 새 날아가는 모양이죠. 새가 삐약삐약하는 뭐 그런 게 트윗입니다. 이제 종알종알 떠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사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트럼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고마워서 우리는 우주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주에서 지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나의 친구입니다. 그는 놀라울 일을 해냈습니다. 인공위성을 나사보다 스페이스X가 더 잘 쏩니다. 스페이스X는 개인 회사예요. 지금 뭐 미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50대 초반인데 하여간 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는 자기가 직접 올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직접 써.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카말라 해리스는 대통령 자격도 없고 적합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스는 예스라고 대답하세요. 이거 하자마자 하루에 몇 천만 명씩 봅니다. 이 사람은 팔로워가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2억 명 있는 사람이 카말라 해리스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쓰면 또 전부 다 보고서 몇 천만 명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는 기껏해야 1,000만 명도 안 보는데 이거는 몇 천만 명씩 보는 거를 트럼프가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선거를 합니다. 이렇게 200명도 안 와요. 어디서 왔는데 다 해서 250명인데 어떤 기자가 쉬어보니까 109명? 109명밖에 안 된대. 유세. 트럼프는 뭐 벌떼처럼 뭐죠. 장충체크 같은 거 다 가득 차죠. 근데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사람이 카말라 유세장에 달랑 250명, 기자 빼면 109명, 그런데 대세론이라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일론 머스크에 그냥 사람들이 그림도 막 올리고 그러는데 보세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민주당을 좋아하는 가짜 뉴스들이에요. 민주당은 당나귀라고 그랬죠. 가짜 뉴스를 막 떠들고 가는데 가다가 일론 머스크의 트럭에 부딪혔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럭 한 대 만들었는데 트럭을 사이버 트럭이라는데 그 총알로 쏴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트럭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가짜 뉴스가 일론 머스크 트럭 받고 다 찌그러졌다 이런 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지 1번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은 1번,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2번 찍으세요. 아까 며칠 동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결과 좀 발표해 달라고 누가 이겼냐고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584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73, 카말라는 27이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놀라운 얘기죠. 198밀리언, 1억 9,800만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억 9,900만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그냥 100만 명씩 증가하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질 않아요. 하도 괴상한 걸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FSD라는 거가 지금 완성됐습니다. FSD가 Full Self Driving. 그러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그거 테슬라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현대자동차에다 붙여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꼬마가 이제 18살 돼가지고 운전면허증 시험 보러 가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했는데 그 다음날 취소가 돼서 왜 취소를 했냐 그랬더니 걔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와가지고 운전대를 안 잡았대. 운전대를 안 잡았는데 어떻게 차가 혼자 다 해서 통과한 거예요. 근데 걔가 자기 아빠 테슬라를 갖고 와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통과로 봐야 되느냐. 그래도 이걸 잡고 있었어야지. 그래서 걔는 통과를 시켜줬는데 앞으로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로.
그걸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게 되면 이제 교통의 혁명이 나오죠. 일단 어느 직업이 없어집니까? 트럭 드라이버 다 없어지고 택시 드라이버 다 없어지고 드라이버라는 거가 다 없어집니다. 자동차 개념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세계를 확 변화시킬 때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을 그 강단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 인공위성 만들어 쓰고 그러죠. 이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은 그를 인용할 수 있고 머스크를 그와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그를 칭찬하거나 비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그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인류가 앞서 나가도록 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화성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자꾸 이것만 보지 마시라. 내가 원하는 건 화성에다 도시를 만드는 일이지 거기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성에다 도시를 만들면은 완전히 파라다임이 바꿔지는 것이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가 미국 사람 중에서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시집 안 간 사람들을 그냥 캣 레이디라고 합니다. 고양이랑 같이 사는 여인들 해가지고 그 캣 레이디, 아주 유명한 캣 레이디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민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하이오의 어떤 마을에서 이민자들이 배가 고파서 동네에 있는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비유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카말라를 지지하니까 고양이가 카말라는 나를 왜 이 사람을 지지하지? 거꾸로 나를 잡아먹게 한 이민자를 다 받아들인 사람을 왜 지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카말라는 우리를 미워해요. 라고 고양이. 이거가 한 번씩 올라오면 몇 천만 명씩 보는 겁니다. 이거 뉴스가 필요 없죠. 그림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나는 집이 가난해서 대학교 다닐 때 맥도날드에서 일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랬죠. 나는 집이 가난해서 신문 돌렸어요. 우리나라 신문 돌렸다가 미국에서는 맥도날드에서 일했답니다.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그러는데 언론이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언론이 검증을 안 해줍니다.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서워서. 아니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누가 검증을 하느냐? 일론 머스크가 검증을 합니다. 맥도날드가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 is a liar. 카말라 해리스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결코 우리 가게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를 찍으시라고. 웃기죠? 이거 매독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또 뭐까지 나오냐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어요. 자기 자서전을 몇 권 썼는데 그 자서전 어디에도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 2019년서부터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첫 번째 취직할 때 그때 이력서를 쓰는데 10년 동안 한 일을 다 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맥도날드 얘기는 없다. 근데 왜 갑자기 맥도날드라고 떠들어?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트럼프 죽이려고 골프장에 숨어있다 쏘지도 못하고 잡힌 사람이죠. 이 사람은 친북한입니다. 친북한. 북한 아주 좋아해요. 이제 트럼프가 너 요번에 또 실패했네. 이렇게 이제 이것도 그 X에 나오는 겁니다. X가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요번에 플로리다에서 사건이 나가지고 플로리다가 이 사건을 처리를 하는데 플로리다가 공화당주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FBI가 나와서 Did he act alone? 혼자 했을까? 누가 그 도와주지 않았을까? 라고 지금 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 트럼프를 싫어하는 방송인데 그 방송이 트럼프가 골프 치는 날 가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왜? 총 날라오는 것도 중계하려고 그랬었니? 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을 9월 15일 날 골프 치다가 총 맞을 뻔했는데 9월 11일자 타임즈에 트럼프 큰일 나게 생겼네. 이건 뭐야? 골프장에서 무슨 일 났다는 걸 알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한테는 가르쳐 준 거냐? 너네들은 가서 찍으라고, 총알 날라올 때 쓰러지는 장면 찍으라고 중계방송하러 갔었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옛날에 9.11 사건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애들하고 책 읽고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가서. 그때 이제 비서실장이 두 번째 건물에 비행기 받쳤을 때 카카, 지금 우리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건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 받았을 때는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카카, 교통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근데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비행기가 또 옆에 있는 건물 받았을 때 두 번째 히트,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패러디한 거예요. 그 X가. 여기 부시 얼굴하고 카말라 얼굴하고 섞어놓은 거죠. 비서실장이 두 번째 사격도 실패했습니다. 네. X.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요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는 그 일론 머스크가 1등 공신이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직업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는 직책인데, 미국 정부 효율위원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것이 없는데 거기 위원장을 주는데 그 효율위원회에서는 각 내무부, 국무부, 국방부 이런 데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일을, 즉 암행어사를 주는 거예요. 암행어사. 지금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지금 좀 황당하죠. X에 나온 겁니다. 골프를 딱 쳤어요. 공이 쭉 날아가다가 카말라 머리에 폭 맞고 떨어졌어. 근데 카말라가 총 들고 서 있어. 이런 것들이 무려 1,000만 명이 하루 만에 1,000만 명이 봤습니다. 1,060만 명이 봤네요. 올린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죽어도 나는 트럼프는 싫어라고 했던 CNN의 앵커맨이 트럼프 씨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죽을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죽음 위험에 처하다니. 그래서 대개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크리스 쿠모라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앵커맨이 나와서 트럼프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 방송하고 전화도 걸었어요. 이거 전화를 걸고 이 방송을 했습니다. 내가 사과를 했다고 진실로. 이제 트럼프를 자꾸 총을 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도 그 말을 했는데 자꾸 트럼프를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저 사람이 되면 미국 민주주의는 끝난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가 더 좋습니까? 트럼프가 더 좋다예요. 이 사람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더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가 결정적으로 손해를 본 거가 뭐냐면, 미국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찍는데 그 중에서 노동조합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그 운수노조, 또 공공노조, 공무원 노조 이런 거가 있는데, 그 팀스터스 유니언이라고 그럽니다. 팀스터스가 금년에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왜?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번엔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내부 조사를 해봤더니만 해리스를 지지한다가 34, 트럼프를 지지한다가 59.6으로 나와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공표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메일로 한 거고, 전화로 했더니만은 31대 58로 트럼프를 더 지지하는 거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공화당이 노동자의 당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탄핵을 당했고, 임피치트, 어려서 체포당했고, 콘빅티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리고 총까지 맞았다. 그런데 아직도 서 있다. 트럼프. 그래서 이게 아주 좀, 근데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한 2달 동안에 트럼프는 무조건 떨어진다로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 근데 9월 20일부터 해리스, 트럼프 전략에 말렸다. 경합주 휩쓰는 트럼프의 파급력.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럴 수가. 초박병 지지율, 트럼프 대역전극 시작, 트럼프가 이기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한국 방송도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99.9% 확률로 이긴다라고 9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이건 텅텅 빈 카말라 해리스 해가지고 나오고, 미국은 선거인단이 더 중요하죠. 많이 얻는 사람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많이 얻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전부에서 538인데 538 중에서 트럼프 340, 카말라 해리스 198, 270 이상이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요. He's winning.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세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대로 가면 해리스는 막말 논란에도 대입이. 이 사람이 막말한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자꾸 막말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김문수 지사가 한 게 막말이냐고. 막말 아니죠. 그냥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소신을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의 대역 정국 시작되었다. 해리스의 기세 꺾어버릴 초강수.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유리한 쪽으로 지금 나오고, 미국은 뭐 카말라 패닉스, 카말라가 지금 공황 상태다, 카말라가 얼어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나옵니다. 발칵 뒤집힌 미 대선판도 트럼프 경합주 세 곳에서 우위. 경합주 두 군데, 제일 중요한 데가 조지아주하고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 선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두 군데에서 전부 다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온다. 뭐 it's over, 끝났다. 그리고 you are gonna lose 49 state. 49개 중에서 너 다 질 것 같아. 50개 중에서 한 군데 빼놓고 다 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그러니까 요런 지도를 봐서 누가 이기는지를 판단하는데, 여기에서는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나온다. 그리고 뭐 트럼프를 옛날에 싫어했던 사람들도 다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사람이 많고요. 트럼프가 크루시얼 스윙 스테이트, 왔다 갔다 하는 주, 이쪽은 공화당, 이쪽은 민주당, 여긴 필요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주가 누굴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데서 지금 앞서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누가 되더라도 별로 차이는 안 나요. 트럼프가 되면 돈을 더 달랠 것 같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민인데, 내가 요거 한 4, 5분만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대만 해협에서 전쟁 못 납니다. 네. 시진핑이가 트럼프는 무서워. 김정은이도 트럼프는 무서워. 트럼프는 보통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안 무서워. 약해 보여. 여자가 대통령 되거나 어린아이가 대통령 됐을 때 전쟁이 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자가 대통령 됐을 때 그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습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얘가 나를 우습게 봐 해가지고 피할 거를 가서 받아버립니다. 젊은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게 나를 우습게 봐 해서 가서 받는 겁니다.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한 나라에 여자라든가 젊은 사람이 됐을 때 전쟁 날 확률이 오른다로 돼 있어요. 다 올라. 이쪽에서는 우습게 보고 이쪽에서는 네가 나를 우습게 봐 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트럼프는, 시진핑이가 말이죠, 트럼프 옆에 추워가지고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있는데 트럼프가 쳐다보니까 손을 빼는 장면 보셨죠? 빼더라고. 그 추운 날. 그 트럼프는 그 스타일이 좀, 그러니까 뭐 나쁜 말로 하면 그 깡패 스타일인데 무서워. 트럼프가 되어야 9.11 테러, 중공의 대만 침공이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돼야지.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김정은하고 너무 친하대. 김정은하고 미국 대통령이 친하면 한 번도 전쟁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친하면 전쟁 안 나지. 사이가 나빠야지 전쟁이 나지. 우리가 자꾸 그런 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에 핵을 허락합니까? 미쳤어요, 허락하게. 트럼프가 북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이, 핵 내려놔. 그리고 너도 싱가포르처럼 잘 살아야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문 열라고. 그저 원산에다가 말이야, 원산 아름답다는데 거기 트럼프 호텔 하나 짓자고.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평양에 트럼프 호텔 들어가는 날 우리나라 통일되는 날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자꾸 헷갈리는 거야, 한국 사람이. 그리고 트럼프가 돈을 달랬는데 방위비를 달란 적이 없어요. 미군이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쓰는 돈이 있잖아요. 물값, 전기값, 청소비. 그걸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대략해서 한 3조쯤 되는 거예요. 3조. 근데 그건 너네들이 한 절반쯤 내면 안 되겠니?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우리가 9천억 원 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1조 3천억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한 절반쯤 되니까.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1조라는데 1조. 그건 절대로 안 남겨. 1조는 그건 못 줘. 그래서 못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결정을 하면은 1조 3천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못 주겠다. 그래서 그때 1조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미국이 그러면은
한번 정하면은 5년을 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매년 하는 걸로 하죠. 매년.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5조 내놔 그런 겁니다. 5조 내놔.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주둔비가 3조인데 5조를 어떻게 내놔요? 그 사람이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1조 한 3천억, 2천억 그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그거를 확 올려달 거다.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가 복잡한 계산표를 갖고 왔는데 트럼프가 됐을 때 미국 석유를 막 퍼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름값이 1리터에 1,200원, 1,300원 했습니다. 바이든이 된 다음에 카말라도 똑같아요. 공해 산업은 안 해. 이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국제유가가 쫙 올라가갖고 지금 우리나라 석유값이 1,600원, 1,700원, 1,8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반 평균을 내보니까 트럼프 때보다 우리나라 기름값이 하루에 1,100억 원씩 기름값으로 더 냈습니다. 트럼프가 4천억 올려달라고 그런 것이죠. 기름값 3일분이에요. 기름값 4일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종합평가해서 누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유리한가?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왜? 트럼프가 되면 미국 경기가 좋아질 거거든. 미국이 잘 사는 게 우리한테 떡고물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미국은 말이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가 그 표라고 그랬죠. 이 538표. 538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미국 국회의원 중에 상원의원은 100명, 하원의원은 435명. 그럼 두 개 합치면은 535죠. 그런데 요 워싱턴은 특별실에서 3표를 줍니다. 그래서 538표 중에서 절반을 얻는 사람이 되는데 각 주마다 여기 미국에서 인구 제일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주예요. 캘리포니아주가 54표입니다. 이거는 상원의원 2명에다가 하원의원 52명이라는 소리예요.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라고 그랬죠. 요거 와이오밍주는 하원의원이 여기 1명밖에 없습니다. 상원의원은 모든 주가 똑같이 2명이니까. 그러니까 하원의원 1명, 하원의원 52명. 즉 캘리포니아는 여기보다 인구가 52배 많다. 52배 많은 거가 이제 논리적으로. 그런데 대통령 선거할 때는 54대 3이니까 18대 1. 인구는 52배가 많은데 대통령 선거할 때 이 주는 18배밖에 힘을 못 쓴다. 이 주에 비해서. 이 꼬마를 다 먹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 꼬마를 다 공화당이 다 먹어가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전국 투표에서 3% 앞섰다. 근데 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그럼 그런 법이 어딨냐?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돼야 되지. 이렇게 치면은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2.5%가 많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진 거예요. 왜? 트럼프는 조그만 주를 다 가져갔거든. 힐러리 클린턴은 큰 주 몇 개 먹고. 내가 말이죠.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조그만 거를 다 해가지고 55, 56을 한번 만들어봤더니 조그만 거 12개가 합치면 52가 되더라고요. 56이. 그런데 조그만 거 12개 합친 거의 인구는 32, 캘리포니아는 53입니다. 그러니까 53을 가지고 여긴 31을 가져도 공화당이 이길 수가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 전국 득표에서 힐러리가 3% 앞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이 만들 때 요 동부에는 13주가 만들었죠. 13주가 나라를 만드는데 요 조그만 주들, 요 꼬마 주들, 인구 별로 없는 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 큰 주, 그때 버지니아가 인구가 제일 컸죠. 버지니아가 그랬습니다. 우리 미국을 만듭시다. 그런데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구 비례대로 합시다. 그랬더니 조그만 주가 그러면 우리는 안 할 거야. 우린 너랑 그래도 대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지. 니네는 뭐 인구가 많다고 국회의원이 우리보다 10배, 20배 되는 거 싫어. 그래서 타협한 것이 니네가 인구가 작아도 상원의원은 전부 똑같이 2명씩 하자. 그렇지만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자. 그 제도를 그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50개의 주가 만든 합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도가 바뀌어서 공화당주, 빨간주들이 인구가 여기 3명이라는 거는 하원의원이 1명이라는 거는 하원의원 선거구가 전체라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넓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넓은데 하원의원 1명,
상원은 무조건 2명.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 보니까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 거를 보여주는 건데 왜 트럼프가 이긴다고 자꾸 떠드는 거야? 이런 논리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번 선거 뭐 두고 봐야 되는데 누가 더 될지. 독재자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되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제일 미워한 거는 일본이에요. 왜? 지가 대통령 되고 봤을 때 일본이 무지하게 부자인데 이놈들이 돈을 안 내. 군대도 없어,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왜 일본 지켜줘야 돼?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잘 살잖아. 그래서 화가 났는데 아베가 얼마나 잘 구슬러 삶았는지, 트럼프를. 그래서 트럼프가 아베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일본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아베가 재작년에 죽었죠. 요번에 일본의 옛날 수상이 트럼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트럼프가 한 말이에요. 아베 신조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나는 일본을 존경합니다. 이거는 일본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한국의 대통령과 수상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을 되게 강조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되더라도.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 너네 텔레비 내가 다 네 거 사주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가 외교를 잘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그 막강한 힘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 보세요. 그때 미국이 우리를 나라로 칩니까? 아니 뭐가 있어야지 나라지.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이 중요하게 치는 나라입니다. 이거 포기 못해요. 이 큰 덩어리를 어떻게 포기를 해? 이거 날아가면은 중국이 얼마나 힘이 더 세질 텐데. 대한민국이 미국 편에 최근에 그런 말도 나왔죠. 중국은 군함을 찍어냅니다. 그냥 막 찍어내. 그래서 미국이 한 대 만드는 동안에 중국이 3대를 만들어요. 미국이 따라갈 수가 없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뭐를 내는 줄 아세요? 야,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한국은 미국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빨리 만듭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뭐 한국 잘났다가 아니라 미국의 CNN에서 지난 5월 달에 군함을 딱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게 우리나라 세종대왕함이에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우리 군함, 미국 군함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밑에 있는 사진에 나오는 군함입니다. 한국 세종대왕함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무지하게 빨리 찍어내는데 우리는 빨리 못 찍는다. 근데 한국은 우리 같은 군함을 중국하고 맞먹는 속도로 찍어낸다. 걔네들 보고 만들어 달래지. 그래서 미국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 군함 공장 다 견학하고 왔습니다. 지금 확정된 거가 미국 군함을 일단 수리부터 해달라, 니네가. 그리고 이제 곧 미국 군함을 한국이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곧 올 겁니다. 그럼 한국이 세계 뭐 1등, 2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생기는 것이죠. 미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왜 좋아합니까? 아무 약속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나야. 그래서 그냥 우리 학자들은 신앙동맹이라고 그럽니다. 신앙동맹. 이스라엘은 옛날 이스라엘이고 미국은 현대판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이 아픈 거가 내가 아픈 거고. 그게 지금 미국 공화당은 철저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대통령 될지는 뭐 우리는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기독교도니까, 그래도 미국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지난번에 대통령 된 다음에 트럼프가 한 말이 그거죠. 여러분 이제 마음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또 웃겨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 놓고 못하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또 그런 말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도 미국이 하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루이지애나 주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루이지애나에 있는 모든 학교,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는 교실에다가 십계명을 써붙이라. 큰 폰트로 누구나 쉽게 읽게 써붙이라. 라고 해서 법을 통과해서 그때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립학교도 다 써붙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한 몇 분 오버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